네, 지금부터 제가 재테크 재무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재테크 재무 설계 너무 어려워하시고 실제로 도대체 그게 뭐냐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면은 재테크는 보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최대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리고 재무 설계는 자신의 소득의 범위를 고려하여 소비와 저축을 합리적으로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그 재무 설계는 재테크는 내 돈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 어떻게 일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한 줄로 조금 요약을 해봤고요. 그럼 내 돈이 어떠한 목적은 재무 설계가 되겠고, 내 돈이 어떻게 일하게는 재테크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하다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많이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이제 정보를 접하셔서 얘기하시는 게 뭐 길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뭐 나눠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것도 하나의 맞는 방법이기는 한데, 재테크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소비를 줄여야 되냐고 생각을 하냐면,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 동안에 저축을 한다고 하면 가정을 해볼게요. 이자가 5%예요. 그러면 1년 동안에 받는 내가 이자가 얼마가 될 것 같으세요? 실질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면 60만 원 아닌가요? 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럼 실질적으로 60만 원이냐? 아니에요. 왜 60만 원이 아니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1200만 원을 예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첫 달에 100만 원을 저축했던 거는 이자를 12번을 받을 테고, 마지막에 했던 저축 100만 원은 이자를 한 번밖에 못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자가 절반인 3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 100만 원을 2배로 늘렸다고 하면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월 200만 원이 될 테고 이자는 60만 원이 될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이 2배로 늘려볼게요. 월 400만 원. 그럼 이자는 120만 원이 될 텐데,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그럼 한 달에 벌어들이는 이자 소득은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4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저축을 해야 한 달에 10만 원이라는 이자 소득을 얻는 재테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400만 원이라는 돈을 저축을 하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웬만한 직장인들 월급보다도 많은 금액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한 달에 400만 원을 저축하는 것보다는 한 달에 10만 원을 덜 쓰는 게 이익이다. 이것도 하나의 재테크 방법이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한 달에 400만 원을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10만 원을 덜 쓰거나.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를 강제로 통제하는 것. 그것부터가 재테크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다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예.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그 이제 재테크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 재테크는 4억 7천만 원 벌게 해드릴까요? 라는 이름이에요. 어떠세요? 4억 7천만 원. 좋아요. 저기 맞죠? 크죠? 예. 실제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가요? 남 얘기 아닌가요? 가능해요, 누구든지.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필수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인생의 필수 자금은 뭐 비상자금, 주택자금, 자녀 교육자금, 자녀 결혼자금, 노후자금이라고 하는데, 제가 30세로 가정을 해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2억, 2억 3천, 1억, 7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로 한데, 뭐 주택자금, 자녀 교육자금, 결혼자금 다 이해하겠어. 근데 노후자금 7억 2천만 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실제로 이게 많은 거냐? 노후자금 한 달에 300만 원씩 12개월, 20년 동안 가정을 한 거예요. 이분이 60세부터 80세까지 받는 금액이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요즘 100세 인생, 100세 인생 많이 하는데 80세까지밖에 못 받는 돈인 거예요. 300만 원 많은 돈 아닌가요? 지금의 화폐 가치와 이분이 60세가 됐을 때 화폐 가치가 동일한 300만 원이겠냐 이거예요. 지금 한 1년에 우리나라 물가가 평균 2%씩 상승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단위가 아니라 복리로 2%씩 상승을 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분이 앞으로 30년 뒤에 받을 돈인데, 그럼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채 150만 원이 되지 않는 돈인 거죠.
결코 많은 돈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비상자금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세요. 비상자금 그 남편이 와이프 몰래 꼬리 쳐놓는 돈 아닌가요?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비상시에 필요한 자금인 거예요. 비상자금. 이거에 대해서 왜 필요로 하냐? 제가 만약에 3년 동안에 100만 원씩 연 수익률 2% 가정으로 해서 저축을 한다고 하면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3,700만 원이라는 돈이 되겠죠? 뭔가 목적을 3,700만 원이 필요한 목적을 갖고 분명히 3년 동안 저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3개월째 되는 날 뭐 이제 제가 뭐 카드 빚이 밀렸다거나 뭐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실래요? 아니면 기존에 하고 계시던 저축을 포기를 하실래요? 많은 분들이 저축을 깬다고 말씀을 하세요. 굳이 대출을 받는 것보다. 그럼 내가 3개월이라는 채 그 이제 저축을 그만두게 됐는데, 그럼 내가 앞으로 33개월 동안 100만 원이라는 저축을 할 텐데 이게 과연 3,700만 원이라는 돈이 되겠냐 이거예요. 안 되죠? 그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저축 금액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목적으로 했던 3,700만 원을 3개월 더 늦추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수익률이 많이 나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금액을 늘리거나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지금 같은 이벤트가 안 생기겠냐 이거예요. 이때도 똑같이 그럼 다시 더 늘릴 거고 더 기간을 늘리게 될 텐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익률이 늘어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수익률이 몇 프로 늘어나면은 3,700만 원이 될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몇 프로 될 것 같으세요? 4%, 5%, 많게는 6%까지 나와요. 실제로 그거냐? 12%에서 13%예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것도 단리가 아니라 복리로. 내 단 3개월이라는 시간 때문에 3,700만 원이라는 돈이 불가능한 돈이 된 거예요. 왜냐? 이럴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상금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아까 그 인생의 필수자금, 우대자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제가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하나를 패턴을 토끼 재테크라고 하고 하나는 거북이 재테크라고 저만의 이름을 좀 지어봤어요. 그럼 토끼 재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시는 방법들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 30세에 비상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저축을 하셨고 쭉 이벤트가 끝날 때마다 하나에 저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거북이 재테크를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생각만 바꾸신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에 급한 것부터 한 것이 아닌 내가 가장 먼 미래에부터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냥 그저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저 그런 친구였었는데 그 두 명이 공부하는 차이를 한번 보면은 그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앞에 있는 시험 과목부터 공부를 한 반면에 공부를 잘한 친구들은 보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시험 과목부터 공부를 했어요. 그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 재테크를 하신 분 같은 경우는 노후자금부터 시작을 해서 순차적으로 저축을 하셨어요. 그럼 이거를 제가 금액을 쭉 써놨는데 이 두 가지만 비교를 해봐도 느낌의 토끼 재테크가 더 많은 금액처럼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 제가 금액을 비교를 해보면 토끼 재테크 같은 경우는 원금이 10억 4천만 원이 들어가고요. 거북이 재테크 같은 경우는 원금이 5억 7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4억 7천만 원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축 방법만 달리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저축하는 금액은 4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단 3년만 적은 금액으로 저축을 하다 보니까 여유가 있어요. 임금은 계속해서 상승할 테지만 내 3년 이후부터는 돈을 모아야 된다 라는 강박관념에 살아야 된다. 내가 지금 3년 동안에 25만 원만 저축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 어떻게 하시겠냐. 욜로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렇게 산 반면에 이 거북이 재테크를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임금이 급여가 올라가더라도 점점 내가 해야 되는 저축이 줄어들기 때문에
점점 여유가 있는 삶이겠죠. 여기서 만약에 또 한 가지 이벤트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정년퇴직으로 한번 잡아봤거든요. 토끼 재테크를 하시는 분이 55세에 만약에 정년퇴직을 하셨다. 그러면 전혀 준비되지 못한 채로 노후를 맞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이냐? 퇴직금을 가지고 치킨집, 피자집, 동네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대부분이세요. 실제로 지금 통계나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보면은 신규 업체 10곳 중에 7곳이 1년 안에 폐업을 한대요. 10곳 중에 7곳이면 거의 100%라고 봐도 무방한 수치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분을 위한 노후 준비냐 이거예요. 하지만 거북이 재테크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단 5년을 저축을 못했다고 해서 이분의 노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까요?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크나큰 영향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보고 옛 어르신분들이 하신 말씀이 진짜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고 느낀 게 뭐냐면 그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얘기들 하잖아요.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단 3년의 차이예요. 3년을 여유롭게 사느냐 3년을 힘들게 사느냐 이 하나만 가지고도 80세까지